오늘 이제 4주차 수업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1, 2주차 때는 뭐 했지? 독서 했었지. 그래서 독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치? 이 지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 정의된 개념들 이런 게 담겨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읽으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큰 두 가지가 이제 이 결국에는 이것도 그냥 AI가 쓴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 쓴 거잖아. 그 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이고 가장 굉장히 약간 공을 들여 쓴 글이기 때문에 여기가 네 눈은 안 보이지만 어떤 연결고리들이 존재해.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쌤이 화제라고 했었지. 그 화제의 축을 잘 잡으면 아무리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정의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좀 처리하는 것도 배웠지. 이 개념이나 정의를 어떻게 연결시킨다. 뭐 축자적인 거 도입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3, 4주차 저번 주랑 오늘은 이제 문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혹시 좀 기억나? 저번 주 수업이 네. 어떤 얘기 있었지? 문학에 대해서? 문학에서 화자가 중요하다. 하자. 아 근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혹시 다른 거? 그 어떻게 시작했었지? 쌤이 처음에 수업을? 처음이요. 딱 문학하고 뭐 적었던 것 같은데 쌤이 문학 딱 적고 문학의 정의가 뭘까 이렇게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 기억나? 네. 그치? 혹시 정의 기억나십니까? 뭐 조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생각이나 감정까지 표현한 글이나 예술 그런 오, 의미가 나왔는데. 기억력 좋다. 쌤 사실 답할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 문학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었어. 그치? 그게 문학의 정의야. 근데 쌤이 이 정의를 물어본 이유는 문학의 본질이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자라는 거거든. 어떤 게 본질이었지? 문학의 본질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 에서 너 핵심만 딱 적어봐. 라고 했는 그 핵심이 사실 이 여기 없었지. 네. 여기 없고 생략된 거에 있었어.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했잖아. 그럼 표현하다라는 것도 서술어지. 네. 표현하다라는 거는 어떤 걸 필요로 할까? 누가 뭐뭐를 어떻게 표현하다. 즉 주어가 지금 빠져 있어 이 정리에는. 네. 그리고 그 주어가 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난 생각한다 했지. 그게 바로 사람이야 사람. 누군가 나한테 쌤 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 문학은 도대체 나는 문학을 많이 한다면 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너는 그 작품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바로 문학이야 라고 대답을 해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게 사실 문학이란 분야에서의 본질이면서도 우리가 수능 문학 할 때도 마찬가지야. 수능 문학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나는 크게 두 포인트인 것 같거든. 하나는 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통 그 문학이랑 비문학을 시간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문학은 한 25분, 좀 많이 걸리면 30분. 비문학은 보통 한 35분, 적게 걸리면 많으면 40분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지. 그럼 기본적으로 문학이 비문학보다 덜 걸리는 거야 원래는. 그치? 근데도 지금 어떤 경우에는 문학이 더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 자, 이거는 여기서 문제가 나오거든. 너가 뭔가 이 교수님들이 의도한 것보다 더 다른 거에 뭔가 신경 쓰고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핵심을 못 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격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시간 문제에 대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문장들이 있단 말이야. 물론 비문학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개소리야 싶은 것들이 많단 말이야 비문학에서도. 근데 나는 생각해봤을 때 그 개수나 빈도를 봤을 때는 문학이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이. 그리고 그런 거를 내가 아무리 시간이 들여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치? 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혹시? 우리 저번 시간에 264 네. 264 작품 이름 뭐였더라? 초가 아, 맞지? 네. 기억나? 네. 꺼내봐 잠시만 꺼내봐봐. 264 초과에서 나는 첫 문장부터 약간 일반 학생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첫 문장 읽어볼래? 구겨진 하늘은 묵은 얘기체를 펴는 그니까 구겨진 하늘은 묵은 예기치를 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첫 문장부터 바로 제시된 경우도 많다고 문학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너희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을 결국 해결해 주는 건 뭐냐면 결국 이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거.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우리는 뭐를 시도해야 되냐면 대화를 시도해야 돼.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쌤도 바로 이해가 안 돼. 근데 이때 잘못된 대처법은 뭐냐면 오씨 이해 안 되는데? 아 나 몰라. 이 새끼 이해 안 되는 새끼야. 나 이해 안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기도 해. 인간. 너가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상황에 처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행을 왔다 치자. 여행 왔어. 근데 모든 게 낯설어. 모든 게 낯설고 막 다른 나라 막 내가 모르는 언어로 막 적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갑자기 한 표지판에 된장찌개 적혀있다 생각해봐. 너는 배고픈 상태로 치자. 배고픈 상태라면 어쨌든 이게 좀 눈에 와닿지 않겠냐? 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근데 사실 여행에 왔으면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새로운 곳을 온 김에. 근데 보통 인간들은 자기한테 익숙한 것에 가게 된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여행이라는 내가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 만약 이거를 하나의 질문이라서 해볼까? 너한테 익숙한 거, 너가 아는 건 이거야. 근데 다른 거에도 분명 어떤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여행 온 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 몰라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할래 가 돼서 끝나버린다는. 즉 대화가 단절된다. 그치? 이런 게 문제고 쌤 그럼 이거 어떻게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얘랑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럼 애초에 대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했지. 너가 대화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했어? 얘네들에 대해서 대화를 어쨌든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해요. 질문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거는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좀 효과적인 방식이 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기 더 수월하거든. 훨씬 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낯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곳에서 이 상황이랑 특히나 이 화자의 상황을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문학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고 우린 이 사람, 이 작품 속 사람, 즉 화자의 상황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게 저번 수업을 살짝 복습을 한 거고, 자, 오늘 얘기가 잘 나온 게 네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했잖아. 문학 작품 읽을 때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문학 작품 읽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는 쌤이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저번 시간에 이제 이건 초반부에 얘기했던 거고 후반부에 인식의 틀에 대한 얘기 해줬던 거 기억나? 네. 그 우리가 그 264 초과하면서 약간 그 파트로 좀 나눴던 것 같은데 네. 뭘 기준으로 나눴었지? 그 외부 세계를 보고 있는지 내면을 그치? 세계까지 위치가 되는지. 인식의 대상에 따라서 그게 나눴어. 기억나? 그러면 시간 문제에 대해서 쌤이 요것도 좀 나눠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 세계 인식하는 것을 외부 세계 파트라고 하고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거를 내면 세계 파트라고 해요. 쌤이 외부 세계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기억나?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번에 했던 초과에서 좀 화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치? 결국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어쨌든 화자와 거의 일치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치? 그럼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도 똑같이 그걸 볼 수 있잖아. 생각을 하면. 그치? 화자 입장에서 얘가 실제로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는 거야. 이거를 잡는 게 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 파트는 요것만 있지는 않아. 너가 저번 시간 그리고 오늘 풀면서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세계 파트여도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냐면 화자의 주관이 많이 기입이 돼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오늘 지문에서 그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구워보재. 이 구절만 볼게. 이 구절은 외부 세계 인식 파트야, 내면 세계 인식 파트야? 외부 세계. 외부 세계 인식 파트야? 화자 실제 뭐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저 밑에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뭔데? 그 사자봉이라는 산에 돌을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어떤 사자 모양의 바위가 있나 봐. 이걸 사자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밑에 연못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용소. 소가 연못할 때 소거든. 그냥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것만 잡으면 돼. 근데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살짝 방해를 해? 이 사람의 주관적 표현들 있지. 아니 나라면 만약에 내가 너한테 진짜 이것만 얘기해 주려고 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혜성아 사자봉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연못이 있어 라고 하면 우리 입장 이야기가 제일 편하다고. 근데 이 화자는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야? 사자봉 얘가 마치 얘를 막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이 판단이 살짝 좀 시간이 걸린다고. 요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요거에 대해서 그냥 바로
실제로 뭐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주려 노력할 거야. 그러면 이런 주관적 표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 주관적 표현은 요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보고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이걸 이해를 해주는 거야. 보통 이게 반대로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거는 아니라는 거. 이것만 줄여도 시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오케이. 그리고 내면 세계 파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표 내면 세계 파트라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장? 생각하고 있는. 멍 때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이렇게 해. 멍 때리고 있는 화자한테 가서 야, 한 문장 얘기해, 새끼야.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핵심만 얘기해. 여기서는 핵심 무드만 잡는다. 그리고 이 핵심 무드를 잡잖아? 그러면 그 파트는 굉장히 빠르게 이거 내려갈 수가 있어. 왜? 아니 난 어차피 하고 싶은 핵심을 잡았으니까. 모든 구절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특히나 여기도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주관 때문에 문제가 생겨. 아니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머릿속 안에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현실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이 많을 수가 있다고. 그런 문장들을 우리는 핵심 무드를 잡음으로써, 핵심 감정 또는 생각을 잡음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돌파해 나갈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쌤은 이렇게 점을 내리고 싶어. 나는 일단 지금 너가 이런 외부 세계랑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거를 구분해서 읽는 게 사실 거의 처음이잖아. 난 오히려 너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에 집중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파트가 있으면 빨리 실제로 뭐 하고 있는지 잡아. 그게 너의 축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내면 세계 나오잖아. 그럼 여기는 너가 핵심 무드만 잡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파트가 돼. 막 이 파트에서 네가 갇혀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시간을 좀 진득하게 쓰고 여기서 달릴 수 있도록.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가 이거는 좀 연습하잖아? 네가 스스로 느끼게 될 거야.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는 느낌. 근데 이거는 네가 스스로 시도를 해봐야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쌤이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애초에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인식의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구분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가 정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지문을 볼 건데 인식의 대상을 구분하는 걸 먼저 볼게. 외부 세계 인식하고 있는지 내면 세계 인식하고 있는지를. 자, 일단 우리 처음부터 읽는다 생각하고 한번 이 작품을 감상해 볼게. 알겠지?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한 번 더 얘기한다. 계속 주문을 걸어줄게. 화자 지금 뭐 해? 첫 문장 읽고 화자 지금 뭐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줘. 활용감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에 있대. 그치? 쌤은 이거 첫 문장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활용담이라는 곳에 있나 혹시? 화자가? 어쨌든 화자 주변에 어떤 연못이 있고 바위가 있는 것 같아. 쌤은 인식의 대상을 먼저 정의하거든. 내 주변에 나를 그냥 화자 동일시한다 하면 연못이 있고 바위가 있는 거야. 그 바위가 더 위에 있나 보지. 그러니까 연못이 아래에 있다 했을 거고. 아, 화자 지금 주변을 인식하고 있다 정도로 난 머리를 감길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한다. 그 다음 문장. 꾸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자, 요건 뭐지? 화자 지금 뭐 인식하고 있는 거야?
아 혹시 이거 그건가? 용소라고 하잖아. 용이잖아. 용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뭔데? 실제로 뭐 하는지. 아니 그러면 여기서 약간 또 이게 처음으로 약간 걸림돌 될 수 있어. 그럼 여기 네가 질문하는 거야. 외부 세계 인식하고 있을까? 내면 세계 인식하고 있을까? 외국 세계이지 않을까요? 외부 세계겠지. 사실 내면 세계가 아니지 않을까? 그럼 무조건 외부 세계야. 그러면 무조건 뭔가를 보고 있는 거야. 뭘 보고 있을까? 여기서 약간 너의 상상력을 살짝 필요해. 모르겠으면 대충 연못이랑 바위를 아까 인식하고 있었잖아. 하잖아. 둘 중에 뭐겠냐? 뭐랑 연관되어 있는 거겠냐? 연못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지. 물이랑 관련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이제 이거는 경험치야. 지금 못해도 돼. 실제로 뭔 거 같냐면 꿈이며 들썩이며 아 그러니까 너는 글자에 머물면 안 된다니까. 진짜 이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너는 그래야지 이런 게 보여.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근데 사실 이거는 100%는 아니야. 근데 좀 그럴듯하지.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만약 이걸 생각 못해도 쌤은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뭔가 연못에서 뭔가 파도가 일렁이나 뭐 이런 거라도 어쨌든 연못이랑 관련 있는 거겠거니 생각해 주는 거야. 알지? 그래서 무조건 여기 그려줄게. 진짜 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좀 잘 그리는데. 외부 세계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쌤은 그 돌 하나 끼어 있다까지가 그냥 난 요걸로 그냥 다 처리가 되는데. 사자봉에는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대. 아까 바위가 위에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사자봉의 바위 그 바위인가?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대. 왜 이렇게 끼어 있나 보지? 이 밑에. 그냥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제에 뭐라 돼 있어?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들으니. 자 이거를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쌤은 중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요거만 딱 한 번 생각해 주잖아. 그러면 저 앞에 네 문장이 한 번에 쫙 그냥 한 번에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야. 이 글자들이. 근데 나는 어디서 멈췄냐면 잠시 중이 나왔을 때 멈췄어. 중이 나왔을 때. 왜 멈췄을까? 하다가 혼자 보는 줄 알았는데 스승이랑 같이 보는 그치? 인식의 대상이 저 중이 나오는 순간부터 중의 말로 바뀌게 돼. 인식의 대상이 바뀌잖아.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읽을 거야. 텍스트 기준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넌 지금부터 화자는 방까지는 주변을 보고 있었어. 주변을. 그러다가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는 거야? 중의 말에 주목하고 있지.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내면 세계랑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어쨌든 생각이 담겨있는 파트니까. 핵심만 잡아봐. 핵심만. 이게 이제부터 이게 아무튼 이걸 좀 구분을 해보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변 인식하는 파트야. 그리고 중부터 어디까지 선생님 묶어줄까? 저들 왜나 이방이 지었다. 그치. 왜 거기까지 해서 끄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그 인식의 대상이 강도산 외부 세계로 바뀌어서 그치. 아니 너 이걸
그걸 굉장히 잘한 게 여기까지 뭐냐면 중이 결국에는 어쨌든 중도 자아 아니야? 근데 나 이외의 자아라고 해서 나는 타자라고 할게. 네. 타자의 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여기를 타자의 말 인식 파트였어. 그러다가 여기 밑에 들으니 그럴듯해 하면서 건너선 바라보니 부터 다시 뭐냐면 주변을 재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일단은 그치? 그러면 타자의 말 인식하는 파트에서 내가 잡아야 될 건 뭘까? 중은 그래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싶니? 그냥 저기 근데 또 문제 나온 파트고 혹시 처음에 바로 이해했어? 뭔 소리인지? 이제 뭔가 제가 생각한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너가 생각한 거 얘기해줘.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 저는 여기 있는 사자홍이랑 인원 건너편선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산 위에 원래 저 이끼가 있던 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이 연못을 두고 여기를 가다 보면 여기 다른 산이 있고 여기 위에 바위가 있었는데 그게 떨어지면 연못 보면 연못에 서전이 없다. 그래서 연못이 못 살아남으니까 그 바위를 저 사자봉에 잘 끼워놨다. 그런 설화를 얘기한 것 같았어. 정확히 이해를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들이 이 A 파트를 보면서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왜 뭔가 잘못 이해했다고 네가 생각한 거 같냐면 여기까지는 아직 건너산이 없잖아. 네. 건너산은 중이 얘기하고 나서 새롭게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실제로 얘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저 파트 1을 그냥 쭉 읽어볼게.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들으니 일단은 쌤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이 뭔가 말을 하려고 하네? 근데 이 새끼 좀 말이 뭔가 좀 이상한 말 하나 봐. 그래서 대충 적당히 걸러들은 거야.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도라 말하기를 이내 봄 육중하에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곳이 터전도 없을 테니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다오. 화룡이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를 괴었다 하네.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냐면 중의 말을 듣고 있어. 근데 중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기 건너편에 있는 여기에서 돌을 들고 왔대. 누가? 용이. 그래서 여기에다 갖다 넣었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동시에 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자봉 밑에 있는 바위랑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랑 비슷한데? 이런 파트야. 이거만 잡히면 여기는 끝인 거야. 여기 그러니까 너가 이거만 잘 처리가 되잖아. 외부 세계 인식이 실제로 이게 처리만 잘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거 내려갈 수가 있어. 근데 애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용이랑 사자가 왜 나오지? 뭔 상황인 거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겼거든. 이 전체 세트를 봤을 때 여기만 해결되잖아? 그러면 되게 쉬운 질문이야 이거는. 오케이. 넌 일단은 그거 방금 한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한 능력이니까 다음에 혹시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똑같이 해. 그냥. 실제로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사자가 나와 갑자기 막 용이 나온다 하면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너가 정확히 얘기해줬어. 설화라고 했잖아. 아니 혹시 초등학교 때 막 수학 여행 좀 가본 기억 없어? 약간 산 같은데? 기억. 없어. 보통 초등학교 때 수학 여행 가면
중간 코스에 꼭 어떤 게 있냐? 어떤 산에서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바위야. 근데 이걸 꼭 뭔가에 붙여. 아 이거는 예전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실연을 당해가지고 뭔가 혼자서 이렇게 지나가 굳어진 바위다. 그래서 내가 보면 그냥 바위인데 그걸 막 어떤 설화에 붙인 거야. 사실 그런 건 똑같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너도 약간 이 화제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그냥 바위랑 연못인데 이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용 얘기하고 사자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냐. 그러니까 대충 걸러 들은 거지. 아 그래요? 뭐 흥미로운데 뭐 완전 믿어지진 않는 그냥 그런 파트인 거야. 이 상황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네가 이런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뭔가 텍스트 하나하나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흔흔흔.